안녕하세요. 정직하게 살자가 인생의 모토인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슬하에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두 아들한테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첫째도 둘째도 늘 정직한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인생을 떳떳하게 살아가야 잘 사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남편과 잘 맞아서 그런지 저희는 육아를 하면서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과는 통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연애 기간부터 결혼 생활까지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가 시댁에서 열을 올리면서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 한바탕 뒤엎어버린 동서가 그 화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동서 때문에 뒷목 잡을 뻔했던 사연을 지금부터 써보겠습니다. 경상도의 도시에 살고 있던 저는 결혼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특별한 취미가 없던 저는 그저 일만 하면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인연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소개팅을 해준다는 지인의 소개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저랑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운동을 즐긴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배드민턴을 취미로 배우고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 씨, 시간 괜찮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세만 익히시면 금방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요? 돈 주고 배우기 아까웠는데 알려준다고 하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때 남편은 저한테 배드민턴을 알려준다고 했고 저희 둘은 운동을 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좋아해도 알려주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남편은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인이 된 후에도 같은 운동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연애 2년 차가 됐을 무렵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한테 정말 딱 맞는 배우자였어요. 정말 이게 인연인가 싶을 정도로 저희는 결혼 준비가 순탄했답니다.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세 번의 위기가 찾아온다는데 저희 부부는 사소한 싸움조차도 없었어요. 정말 상견례 때부터 결혼식까지 일사천리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순탄하게 결혼한 후 제가 첫째 아들 낳았을 때는 시모가 기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가 손자도 안겨주고 정말 장하다 장해. 아마 우리 손자는 우리 며느리 닮아서 아주 총명할 거야. 시모의 말에 남편은 볼멘 소리를 하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이 집 아들 맞아? 너무 며느리만 예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며느리가 예쁜 걸 어떻게 그럼. 이렇게 예쁜 손자 낳아준 며느리 누가 싫어하니? 그때만 해도 시모는 저를 우리 큰며느리라고 부르시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게다가 한 번은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보고 있는데 시모가 집으로 오시더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얘 며느라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내가 손자 보고 있을게. 네? 지금요? 이 시간에 혼자 나가서 뭐해요? 친구들도 다 결혼해서 갑자기 불러내지도 못해요. 이 시간이면 우리 인성이도 퇴근할 시간이잖아. 둘이 가서 데이트 좀 하고 와. 저는 시모의 깜짝 이벤트에 어안이 다 벙벙했어요. 알고 보니까 시모가 저 혼자 아이 돌보느라 힘들까봐 남편한테 잠깐이라도 둘이서 나갔다 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호까지 나서서 제가 잠시 나갔다 올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그때 아들이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때라 정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쳐 있었는데 그걸 시모가 눈치채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저는 시모와 신우의 배려 덕분에 오랜만에 한껏 꾸미고 남편과 외식을 즐기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신우와 시모를 위한 음식도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시 집에 돌아온 저는 시모와 신우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가씨, 피자 포장해 왔어요. 스파게티도 정말 맛있었는데 다음에 셋이 같이 가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어머님이랑 아가씨 덕분에 저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말하자 시모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가끔씩 이렇게 바람도 쐬고 해야 애도 잘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나 지금 이렇게 보여도 삼남매를 키워낸 사람이야. 걱정 말고 부탁해라. 시모의 말에 아가씨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저도 애기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부탁하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이제 내가 볼 테니까 어서 피자부터 먹어요. 와, 우리 새언니 진짜 센스 짱. 언니 잘 먹을게요. 첫째라서 시행착오가 많았던 저한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시모와 아가씨였어요. 육아는 처음이라서 모든 게 힘들고 낯설었던 저한테 시모의 배려는 정말 단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째가 2살이 됐을 때쯤 둘째가 생기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정든 회사를 그만두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때 시모가 제 손을 잡아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막상 오래 다닌 회사를 나오려니까 마음이 영 안 좋지? 네, 학교 나와서 사회생활 정말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만두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이거 하나는 장담할 수 있어. 네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만큼 아이가 주는 기쁨도 클 거야.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는 없어. 당장은 네가 큰 걸 잃는 것 같겠지만 멀리 보면 다 네 인생의 밑거름이 될 거란다.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첫째도 저렇게 잘 컸잖아. 뭐든지 처음이 힘들지 하다 보면 다 잘하게 되어 있어. 시모의 말은 그 당시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키울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활기차게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모의 말처럼 저는 2아들과 남편이 있는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도 저희 집에도 큰 분란이 없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심지어 시부마저도 손자들이라면 입이 귀에 걸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2아들 신발을 사놓으시고는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종이 가방을 건네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이거 첫째, 둘째 신발이야. 신겨봐라. 아버님, 이걸 언제 사오셨어요? 친구 놈들이랑 시내 나갔다가 애들 옷 파는 곳이 있길래 사봤어. 저는 시부가 준 선물을 꺼내보면서 너무 예쁘다며 감탄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저를 보면서 웃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도 나이가 들긴 했나 봐. 옛날에 우리 애들 클 땐 남자가 애들 옷을 왜 사러 다니냐고 하더니만 손주 사주려고 선물 포장까지 해왔단 말이야. 아주 천지가 개벽하겠어. 시모의 말에 시부는 민망했는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땐 내가 뭘 몰라서 그랬지. 그래도 우리 애들 당신 덕분에 잘 컸잖수. 시부의 말에 시댁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정말 이때만 해도 제 인생에는 큰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남들은 시댁으로 속 썩을 때도 저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었죠.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미꾸라지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둘째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중소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벌이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마트 식품 코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저는 닥쳐올 미래는 상상도 못하고 시동생 결혼을 축하해 줬어요.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시모는 동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이노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하는 일은 뭐예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금융업이면 엄청 똑똑하겠네요. 아니에요. 남들이랑 비슷합니다. 오래 하던 일이라서 잘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저랑 잘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동서는 선한 인상에 반듯한 말투까지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시부모도 쌩긋쌩긋 잘 웃는 동서를 보면서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서글서글하고 성격 좋은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저한테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동서가 그저 착하고 세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시부의 낡은 차를 바꿔주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부가 집 앞에서 세차를 하고 있길래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차예요? 원래 이 차 아니셨잖아요. 아, 이거? 둘째 며느리가 내 차 너무 오래됐다고 하나 뽑아줬어. 중고차인데도 2,500만 원이나 하더라니까. 중고라고 해도 15년 된 내 똥차보단 훨씬 좋네. 시댁이 주택이었는데 저는 집 앞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세차를 하고 있던 시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시부를 보며 물었습니다. 재수 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2,500이나 되는 차를 사줘요? 글쎄 연봉이 1억이래. 둘째 며느리가 금융업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차 사면서 알았어. 30 후반에 대단하지 않어? 연봉 1억이요? 와, 금융업이라더니 연봉이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도 떡하니 뽑아주지. 아주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어깨가 올라간다. 휘파람을 불면서 세차하는 시부를 보니까 정말 신이 난 것 같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가 연봉이 1억이나 된다는 소리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댁 분위기는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니까 시모가 저를 보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넌 이제 온 거야? 벌써 점심때인데 빨리 좀 오지 그랬어. 네? 아, 애들 데리고 온다고 좀 늦었어요. 아유, 왜 저렇게 굼떠? 얼른 와서 앞치마 두르고 점심 좀 하자. 둘째네 이제 곧 도착한대. 시동생 부부가 곧 온다면서 저한테 서두르라는 시모를 보면서 기분이 좀 묘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주방에 간다고 해도 말리던 시모라서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모 옆에서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잠시 후 동선의 부부가 도착했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밝은 목소리로 동서를 보며 말씀하셨죠. 이제 도착한 거야? 배고프지? 거실에서 잠깐만 기다려. 아직 점심을 다 준비를 못했네.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식구들 많아서 힘드시잖아요. 아유, 됐어. 둘이서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넌 좀 쉬고 있어. 이제 막 도착했는데 뭘 한다고 그래. 형님도 일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어요. 내가 쉬라면 그냥 편히 쉬어. 네 형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쉬고 있어.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힘들었겠네. 저는 그때 시모의 말에 조금 황당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한 건 동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평일 내내 일하거든요. 그런데 콕 집어서 동서만 쉬라고 하고 저한테는 주방에서 일 좀 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죠. 심지어 제가 도착했을 땐 동선에 온다고 빨리 앞치마 두르고 주방으로 오라고 한 사람이 시모였잖아요. 비슷한 상황에 반응이 다른 시모를 보니까 저는 황당해서 시모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전 아까 오자마자 얼른 주방 와서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동서도 같이 준비하면 금방 할 텐데 왜 동서는 안 부르세요? 주방도 좁은데 3명이나 들어와서 뭐해? 넌 네 동서 쉬게 하는 게 그렇게 안 이꼽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동서는 자꾸 쉬라고 하시길래요. 넌 그렇게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문제야. 할 일이나 빨리 하자. 에휴. 시모는 갑자기 저한테 손해 안 보려는 게 문제라면서 타박하셨어요. 갑자기 돌변한 시모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겨우 점심을 다 차렸는데 시모는 주방에서 고생한 저는 뒷전인 채로 동서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자, 여기 갈비찜 좀 먹어봐.
살이 아주 부들부들해. 식탁에 동서만 있는 것처럼 동서만 챙기는 시모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이 있던 신우가 시모를 보면서 한 소리 했습니다. 엄마, 지금 며느리 차별하는 거야? 큰 며느리가 오자마자 요리 다 했는데 새언니 먼저 챙겨줘야지. 누가 차별한다는 거야? 난 그냥 둘째 며느리가 힘든 일 하니까 쉬는 날은 잘 먹으라고 챙겨주는 거지. 좀 솔직해져 봐. 엄마 두 아들도 일하고 며느리도 다 일해요. 엄마 딸도 일주일 내내 회사 출근하는데 왜 콕 집어서 둘째 며느리만 챙기는데? 아빠 차 바꿔준 게 고마워서 그래? 저놈의 기집애 누구 편이야? 넌 네 엄마 망신 주고 싶어서 그래? 밥이 나와서 먹어. 시모는 신우의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신우가 간지러운 곳을 긁어준 것처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시모도 괜히 찔렸는지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래도 동서가 차를 사준 건 정말 큰일이니까 시모의 마음도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시모 생신에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동서가 금목걸이 시모 선물로 사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각자 준비하는 거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시모는 동서가 준 금목걸이를 목에 해보더니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꼭 부잣집 사모님 같지 않어? 아유, 내 팔자에 금목걸이도 다 해보고 이게 다 둘째 며느리 덕분이다. 고마워. 시모의 말에 동서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세에 금목걸이나 금반지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미리 알았으니까 마침 해드릴 수 있었어요. 앞으로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고맙다. 내가 한평생 고생해서 두 아들 키웠어도 그 고생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네가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도 둘째 며느리한테나 이런 거 받아보고 내가 너 며느리로 못 봤으면 평생 이런 거 구경도 못했을 거야. 에휴. 저는 시모의 말이 꼭 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모한테 용돈을 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용돈 조금 넣었는데 생신 축하드려요. 네가 이런 걸 뭐하러 준비했어? 확인 안 해봐도 한 30만 원 정도 넣었겠지 뭐. 저희도 사정이 빠듯해요. 아파트 대출금도 있고 애들도 둘이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애들은 너만 키워? 다른 집은 애 키워도 며느리들이 잘만 한다더라. 너네 맞벌이도 하면서 왜 맨날 그렇게 돈이 없어? 너 혹시 친정에 원래 돈 빼돌리고 그런 거 아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내가 둘째 며느리랑 얘기 좀 해보니까 네가 아주 이상하더라고. 내가 통장 검사 좀 해봐야겠다. 둘째 며느리가 둘이서 버는데 그 정도 여유도 없는 게 너무 이상하대. 통장 줘봐 어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통장을 보시겠다뇨. 그리고 동서는 왜 남의 집 사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머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동서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그냥 이상해서 그런 말 했던 거지 모함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진짜 몰래 친정에만 용돈 보내세요? 동서, 남의 집 사정 잘 알지도 못하면 제발 가만히 있어. 우리 사정을 알기나 해? 진짜 말 조심해. 죄송해요, 형님. 전 그냥 한 소리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마디 하니까 동서는 갑자기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넌 왜 뭔 사람을 잡어? 화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가족 간에 이렇게 이간질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이간질이야? 내가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지. 됐으니까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뭘 바래? 시모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시모는 동서의 선물 공세에 반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동서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긴 했지만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고 남편도 월급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대출금에다가 두 아들한테 들어가는 돈까지 아주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시부모한테 해드리는 것도 형편에 맞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모함하니까 저도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동서가 입으로 큰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시모 생신이라 저녁을 먹고 난 후 작은 술상을 준비해 가족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술이 살짝 좀 취했는지 저한테 취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형님, 어머님, 아버님 건강할 때 잘하세요. 나중에 잘해야겠다고 하면 다 소용없어요. 갑작스런 동서의 말에 저는 황당했어요. 그래서 동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취했으면 가서 자. 저 안 취했어요. 그냥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시집 와서 형님이 시부모님한테 100만 원짜리 이상 선물 한번 사줘 봤어요? 전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괌으로 여행 보내드릴 거예요. 형님한테 돈 보태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전 바쁜 몸이라 시부모님한테 물질적으로 선물했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건 돈 없는 형님이 다 하시라고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제사, 생신 음식 같은 거 할 때 저 부르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때 시동생이 동서한테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만 못해? 왜 나한테 화내? 내가 돈으로 효도하는데 집안 행사까지 죽어라 쫓아다녀야 돼? 그건 불공평하잖아.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음식은 정성이지 돈으로 만들어? 그리고 가족끼리 다 모인 자리에서 형수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사과드려. 내가 왜 나보고 사과하라고 해? 사과드려 당장. 내가 항상 말 신중하게 하라고 했지. 내가 한 번 더 실수하면 갈라설 거라고 했어. 알고 보니까 동서는 시댁에 오기 전에도 가게에서 말싸움이 붙을 정도로 입으로 사고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그런 동서를 다그치며 말했던 겁니다. 그래도 동서는 이혼은 싫었는지 저한테 사과하며 말했어요. 형님, 미안해요. 제가 좀 취했나 봐요. 아깐 안 취했다면서? 동서,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비교하려고 하지 마. 선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대가 없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우위를 점하려고 해? 우리 가족이잖아. 그런데 서로 이겨서 뭐 하겠어? 네, 형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동서는 그때 시동생과 저한테 한 소리 듣더니 조용히 밥만 먹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후 저는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동서, 아까 아무것도 안 했지? 치우는 건 동서가 해. 네? 저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아까 잘못했다면서 그럼 행동으로 보여봐.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동생은 저를 거들어주면서 말했어요. 당신 혼자 가서 뒷정리해. 어머님도 거실에 계세요. 아까 형수님 혼자서 주방에서 얼마나 바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뒷정리는 당신이 해. 결국 그날 동서는 시동생의 말까지 듣고 나서 뒷정리를 혼자서 했습니다. 그날 저 혼자 시모 생일상 준비한다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때 남편도 동서 행동에 화가 나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된통 당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겠습니까? 그 후로도 시모는 선물 공세를 퍼붓는 동서한테 넘어가 동서만 보면 귀빈이라도 온 것처럼 호들갑이었어요. 심지어 시모는 저희가 시댁에 가면 보는 둥 마는 둥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동선의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시모가 대문까지 슬리퍼를 신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내리니까 동서를 보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시모가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작은 며느리 왔어?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지? 멀리 온다고 피곤했겠네. 어머님, 저 양손 무겁게 온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또 뭐야? 무슨 선물을 또 한 보따리 가져왔어? 우선 들어가자. 시모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는 시댁이랑 차로 2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대체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건지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와 같이 들어온 시모는 동서가 준 선물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밍크 코트야? 네, 어머님 밍크 없으시죠? 요즘에 이런 거 옷장에 없는 사람은 어머님 뿐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냥 하나 샀어요. 모임 나갈 때 다른 친구분들은 다 밍크 입고 나온다면서요. 아휴, 내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다. 고맙다, 고마워. 얼른 입어보세요. 어머님,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동서는 500만 원이나 하는 밍크 코트를 사서 시모한테 호들갑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밍크를 입어본 시모는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어머, 역시 비싼 건 다르다. 500만 원이라 그런지 촉감도 부들부들하고 역시 돈이 좋긴 좋다. 역시 우리 작은 며느리가 최고야. 한 30년은 젊어 보이지? 누구 맨날 집에 올 때 고기 덩어리나 사올 줄 알지? 이런 건 생각도 못해. 시모는 밍크를 이리저리 보다가 갑자기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 덩어리만 들고 오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 그때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고기 덩어리 들고 오는 사람 너 말고 또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네가 비교하게 만들잖아. 저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시부가 시모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유치해 죽겠어. 나이 먹고 대체 왜 그래? 큰 며느리가 최고급 한울 사왔구만. 그럴 거면 당신은 먹지 마. 며느라, 이리 와 서서 먹자. 손주들 배고프겠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도 너도 계속 그렇게 생색낼 거면 선물 앞으로 사오지 마. 시부는 동서가 아무리 선물을 줘도 흔들림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시댁에 시부와 남편 시동생이 동서의 얄미움을 알아주니까 속이 터질 것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의 이간질과 눈에 보이는 선물 공세는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동서와 저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다 동서가 자초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어색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뜬금없이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뭔 짓을 꾸미려나 싶어서 애초에 기대도 안 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만난 동서가 갑자기 서류를 들이밀면서 말했어요. 형님, 혹시 보험 가입돼 있으세요? 보험? 그건 갑자기 왜? 이번에 보험 신상품이 나왔는데 이게 연금도 되고 나중에 종신보험 기능도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형님 잘못되면 조카들한테 우리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형님이 살아계시면 나중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월 보험료가 얼만데? 형님 기준으로 한 28만 9천 원 정도 나와요. 이번 기회에 하나 마련해 두세요. 뭐? 28만 9천 원? 내가 그렇게 돈 넣을 여력이 없어. 그리고 다짜고짜 보험 가입하라고 들이밀면 내가 가입하고 싶겠어? 우리가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보험에 좋은 사이 나쁜 사이가 어딨어요. 됐고, 난 그럴 여유 없어. 그리고 동서 금융 쪽에서 일한다더니 웬 보험을 팔아? 보험이 왜요? 저 1렙에도 보험왕 상도 받았고 월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에요.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요. 그게 다 저를 믿고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증거라니까요. 연봉 많은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비굴하게 굴어? 동서 능력이 그렇게 좋으면 다른 데 가서 찾아봐. 그리고 난 꼭 필요한 보험 다 있어. 안보험이나 건강보험, 애들보험은 우리가 알아서 다 해놨으니까
다신 이런 거 가져오지 마.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다신 안 와요. 좋은 걸 알려줘도 난리야. 됐어요. 째째하게 3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엄청 째째하게 구네요. 뭐? 째째? 염치 없는 동서보다 낫지. 이간질하고 인신공격하고 어머님한테 딱 붙어서 내 욕하는 동서보다 내가 낫다. 다신 전화하지 마. 저는 동서한테 화가 잔뜩 났었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동서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벌어질 큰 사건의 시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저한테 앙심을 품고 아주 작정하고 시모한테 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일하고 있는데 시모가 잔뜩 화가 난 채 전화를 했었어요. 야, 너 바람 피고 다니냐? 너 어제 백화점에서 남자랑 쇼핑하고 다녔다며? 우리 아들하고 이혼할 준비해. 알았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제가 바람을 핀다고 화를 내는 시모한테 황당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제가 남동생이랑 백화점에 갔던 기억이 나더군요. 남동생이 아기가 태어나서 제가 선물을 사주려고 같이 갔었거든요. 원하는 걸 고르게 해주고 싶어서 같이 갔던 건데 시모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저랑 같이 백화점 간 남자 제 남동생이에요. 제가 카드 내역 다 보여드릴까요? 네? 같이 백화점 가서 CCTV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어요? 대체 누구 말을 듣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널 봤다길래 내가 오해했나 보다. 그래, 알겠다. 그게 끝이에요? 동서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하세요. 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어. 그래, 내가 미안하다. 됐지? 아니요. 동서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하세요.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결국 시모는 제 고집 때문에 동서한테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러자 동서가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네요. 오해? 오해면 말을 하지 마. 왜 함부로 떠들고 다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진짜 동서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보험을 가입 안 했다는 이유로 괜한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시모가 동서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요새 일 괜찮니? 힘든 건 없어? 네. 아, 지난달에 형님이 보험 하나만 가입해줬어도 제가 실적 좀 올렸을 텐데 아쉽네요. 월에 29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가입 못 해준대요. 뭐? 아니 큰 며느리 넌 그거 얼마나 한다고 가입을 안 해줘? 그냥 가입 좀 해주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사정 뻔히 다 아시잖아요. 왜 자꾸 저한테 부담을 주시려고 하세요? 보험은 저희가 알아서 잘 들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해서 가입하면 저뿐 아니라 어머니 큰아들도 이 보험 때문에 허덕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건 안 되지. 큰아들 생각하면 또 그러면 안 되겠네. 이건 둘째 네가 이해 좀 해라. 시모가 이렇게 말하니까 동서는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말 얄미워서 한 대 콕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서의 실체를 알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설 연휴 때였어요. 저는 설 전날에 식품 코너에서 시식용 만두를 굽고 있었어요. 네, 만두 드셔보세요. 만두. 구워서 드시면 바삭바삭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만두 시식 코너에서 홍보하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저를 보더니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저 한번 먹어볼게요. 동서는 저한테 말하더니 만두를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퇴퇴 만두를 뱉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우, 이게 만두야, 떡이야.
내 살다 살다 이렇게 맛없는 만두 처음 먹어보네. 이걸 지금 만두라고 팔고 있어요? 아우, 내 입맛만 버렸네. 그런데 형님, 앞치마 메고 여기서 일하니까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안 쪽팔려요? 이런 데서 일하니까 보험 30만 원도 가입 못 해주지. 이제야 형편 잘 알겠네요. 쪽팔리니까 전 이만 갈게요. 갑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동서의 말에 모욕감이 들었어요. 진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사람도 많았고 서비스직이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제 옆에서 일하던 아는 동생이 저한테 와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근데 저 사람 이름이 이지영 아니야? 우리 동서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뭐? 진짜? 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남들 괴롭히고 무시하고 엄청 폭력적인 애였어. 한 번은 같은 반 여자애가 자기랑 똑같은 신발 신고 왔었는데 그거 꼴배기 싫다고 친구 신발을 가위로 다 찢어버렸다니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창 머리를 다 잘라버린 적도 있었고 하여튼 쟤 때문에 피해본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쟤 사기 전과도 있어. 교도소도 2번이나 다녀왔다니까. 정말? 사기라니. 그건 진짜 들어본 적 없는데. 여긴 지역이 좁잖아. 그래서 동창들은 다 알고 있어. 그때 사기친 거 합의 보려고 동창들한테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녔는데 아무도 안 빌려줘서 결국 들어갔잖아. 저는 같이 일하는 친한 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동서는 완전히 신분을 속이고 시집을 왔던 겁니다. 애들을 괴롭혔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사기 전과로 교도소를 2번이나 갔다 왔다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 다음날 시댁으로 갔어요. 설 당일이라서 다 같이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으면서 반주 겸 술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또 동서가 취한 목소리로 절 비꼬면서 시모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어제 형님 있잖아요. 어제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제가? 뭐가 멋져? 세상에 앞치마 입고 만두 사세요. 저희 만두 너무 맛있어요. 이러는데 진짜 무슨 성냥팔이 소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앞치마가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형님이 너처럼 키가 크기라니 뭐 꾸밀 줄을 아니? 딱 보면 앞치마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아이고, 네가 창피했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자리를 떴잖아요. 주랭랑을 쳤다니까요. 정말 둘이 같이 손뼉을 치고 웃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날 술 마신 김에 저도 화나서 시모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제가 창피하세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뭐야? 시애미한테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제가 며느리로 대우도 못 받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저도 부모님한테 귀한 딸이에요. 처음엔 안 그러셨잖아요. 왜 이렇게 변하셨냐고요. 저도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제가 눈물이 터진 채로 말하니까 시동생이 저한테 사과를 하며 말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당신 빨리 사과 안 드려? 그리고 남편도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 진짜 재수씨, 내가 여러 번 경고했는데 진짜 안 고쳐지네. 말 좀 가려서 해요. 집안 분위기 다 망치고 이게 뭡니까? 그러자 동서가 저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형님, 왜 울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고요? 나도 입이 있는데 이런 말도 못해? 동서 오늘 시댁 와서 아무것도 안 했지? 내가 음식 다 했으니까 동서가 앞치마 두르고 주방 가서 동서가 설거지해. 제가요? 싫어요. 못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설거지를 해요. 난 못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설거지까지 해야 돼요? 동서가 시모를 보면서 애원하듯 말하자 시모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동서말 한마디에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술에 취한 시모가 저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주제도 모르고 네가 뭔데 일을 시켜? 너 같은 바닥 인생이랑 같은 줄 알아? 와, 진짜 술을 마셔도 곱게 마시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시동생과 남편이 달려들어서 겨우 시모 소나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모를 보고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맨날 여기서 제가 왜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데요? 저도 못해요. 그럼 어머님이 하시던지요. 뭐? 네가 지금 시애미 일을 시켜? 이 버릇없는 것이. 보다 못한 시부가 시모를 잡아 끌면서 소리쳤습니다. 아, 이놈의 여편 내가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며느리한테 뭐 하는 거냐고? 저는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시모를 보고 소리쳤어요. 도저히 이 집안 며느리 못 해먹겠네요. 며느리 사표 쓸 거니까 동서하고 평생 장단 맞추고 사세요. 다신 저 찾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딱 가방을 들고 가려다가 동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 방 먹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며느리 사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며느리가 동서 하나겠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동서 사기 전과 이범이래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애들도 막 때려서 강제 전학도 갔었다는데 어머님도 조심하세요. 딱 걸릴 수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남자들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게 일상이었다는데요. 오죽하면 같은 학교 동창이 동서를 보자마자 기겁하겠어요. 아, 맞다. 어머님, 그 모피코트에서 자꾸 냄새 난다고 했죠? 그것도 다 짝퉁일지 모르니까 알아보세요. 가짜에서 구린내가 나는 법이니까요. 그럼 전 빠질 테니까 동서하고 평생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이렇게 사세요. 제 말에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시댁이 발칵 다 뒤집어졌고 가장 놀란 사람은 시동생이었어요. 그때 시동생은 저를 보면서 되물었어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내가 없는 말을 지었을까요? 동서 입으로 말해봐. 교도소 갔다 왔잖아. 왜 말 못해? 죄 짓고 살면 언젠가 들킨다는 거 몰랐어? 인생 똑바로 살아. 네가 시시콜에서 한바탕 했을 때 그때 옆에 있던 네 동창이 다 말해줬어. 어머님, 아시겠죠? 진짜 밑바닥 인생은 저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전 며느리 사표 냈으니까 이만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집에 가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나 당신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오늘 다 엎어버리려고 그랬어. 그나저나 내 동생이 어떻게 대처할지 나도 궁금하다. 그때 설에 저희 시댁은 정말 풍비박산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바탕 하고 온 뒤로 한동안 연락을 아예 안 했습니다. 시부도 그런 저를 이해한다면서 잘 추스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년 3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게 됐네요. 그 사이 시댁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결국 동서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을 노골적으로 피하고 있던 어느 날 시모가 급하다면서 문자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시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보험에 대해서 잘 아니? 아니요. 오랜만에 전화하셔서 그걸 왜 물어보시는데요? 내가 그때 네 동서한테 보험을 우리 남편 거랑 해서 각각 40만 원짜리씩 하나씩 가입했거든. 근데 보험을 우리가 좀 넣기 힘들어서 해약하려고 그러니까 글쎄 원금의 30%밖에 못 받는 거야. 동서한테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가입하셨나 보네요. 그게 원래 보험 원금 일정 기간이 좀 지나야 원금 보장되는 거 모르셨어요? 당연히 이제 2, 3년밖에 가입 안 됐으니까 원금의 30%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거 연금이라고 가입했더니 이게 종신보험이더라. 종신보험이라도 원금 보장 다 된다고 했어. 그럼 얘가 나한테도 지금 사기쳤다는 거냐? 분명 사기 전과 이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나 손해봐서 어떡하니? 그리고 그때 우리한테 3천만 원도 빌려갔는데 도무지 주질 않어.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소송 끝나기 전엔 받을 수 있을까? 사기꾼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잘 좀 알아보고 하시지 그랬어요. 아이고 미치겠네. 그놈의 모피도 어디서 싸구려를 사와서 내가 아주 개망신까지 당했다고. 그 옷에서 털이 잔뜩 빠져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왜 그런 것만 창피하세요? 저한테도 창피하셔야죠.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채통 좀 지키세요. 전 며느리 사표 냈으니까 저한테 그만 좀 전화하세요. 그렇게 시모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동서는 사람들한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속여서 팔았던 거예요.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다 팔아놓고 뒤늦게 고객들이 다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결국 동서가 환수까지 당한 겁니다. 고객들한테 가입시켜주고 받은 수당을 다 토해내야 되는 시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시모한테 3천만 원을 빌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상대로 장난을 쳤는데 막아지겠습니까? 그렇게 펑펑 돈을 쓰고 다니더니 돈을 갚지 못해서 결국 보증보험에서 압류까지 걸어가지고 어디에서도 일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동서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고객들의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거의 신용불량자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시동생도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나마 쉬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그동안 동서의 씀씀이 그리고 언행, 무례한 행동들까지 참지 못하고 이혼을 택했던 겁니다. 결국 시동생은 후련해졌지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시모였어요.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나도 귀신에 홀린 것 같아. 보험 영업한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워낙 잘하잖아. 나도 그래서 걔한테 뭐 홀리듯 뭔가에 빠져들었어. 그놈의 돈이 뭔지, 확실히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라도 날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동서한테 탈탈 털린 시모는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정신적 충격이 커서 바로 잘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가서 시모와 술을 한잔하면서 풀었답니다. 하지만 예전에만큼 돈독한 사이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모는 저한테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려고 어지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시모는 제가 가면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며느라, 이거 홍어 무침인데 자 이것 좀 먹어봐. 널 위해 준비했어. 자 어서 먹어봐. 네, 제가 먹을게요. 심지어 시부까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고 계신답니다. 며느라, 이거 내가 오늘 목도리 하나 샀어. 아까 보니까 네 목이 추워 보이더라. 자 이거 목도리 하나 해라. 정말 시부모는 저한테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세요. 저도 며느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금이 간 관계는 예전 같지 않네요. 벌써 2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아직도 어색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 다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게 됐습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 절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저희 시댁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만 쫓지 않았다면 저는 시댁과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걸 제대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돈만 쫓다가 소중한 가족과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건 늘 곁에 있는 가족이랍니다. 모두 새해에는 가족들과 행복하세요.